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비교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다양한 트레이더이자 이제 분석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더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 8,427달러 선에 와 있습니다. 바닥 지점인 7,900달러 선을 이제 찍고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계속 꺼리게 되고 이제 두려움이 가장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이따가 그 부분에 한번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을 뒤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고요. 지금 RSI로 봤을 때 일봉으로 지금 보는 RSI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2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과매도 국면에 완전히 돌입했죠. 지금 그 최저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 이 최정점을 찍었을 때에 나왔던 그 과매도 국면을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일봉상으로 과매도 국면에 다시 한번 돌입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이제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최정점에 있었던 최저점에 있을 때랑 지금 비슷한 그 RSI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과매도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더 내려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이겠죠. 그때처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트레이딩 샷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8,290달러 선에서 지금 봤을 때의 흐름인데 7,460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9,500달러 선, 이때 지금 52평선이 있는 여기를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과거에 여기에서 지금 그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고, 여기를 저항을 받고 다시 더 하락하게 돼서 지금 7,000달러 선이 진짜 이제 서포트 존이 될 것이다 라고,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그 모이셰브 유리라는 트레이더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8,491달러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9,100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와 조금 비슷하긴 하죠. 9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과거의 지지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9,100달러 선을 찍고 나서 추가적으로 7,50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를 여기까지 지금 과거에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이 곳까지 이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는 분석이고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이제 베어 트랩이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신호라고 보는 그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에 7,2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10월이면 다음 달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급하락으로 그냥 한 번에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운스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10월까지 좀 더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 그리고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8,800달러 선의 저항선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쉽게 7,000달러 초반대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9,000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가격은 선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이 과정은 오히려 중요한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이제 8,800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추가적으로 극복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7,000달러 초반 가격대로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7,0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데일리 지지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지를 받았고 다시 반등했고 다시 여기까지 7,2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조시 레이거가 중요하게 또 보는 부분은 이 6,000달러 선이에요. 지금 가장 강하게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 6,180달러에서 6,500달러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대부분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올 것인가 하는 거죠.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잘 안 가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행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장기적인 전망이나 분석들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올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과거에 대비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포모,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었대. 예전에 2017년도의 트렌드와 지금을 비교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추가적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 시기가 왔었는데, 지금도 급격하게 포모가 일어났고, 그 포모에 따라서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 하락세가 이것과 좀 비슷한 유형, 과거에 약세장에서 나왔던 하락 장세와 비슷한 유형이 출현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거의 이제 7,000달러, 6,900에서 이제 7,000달러 선 이쪽을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의 미니판이죠. 작게 흘러가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상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투자 심리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됐죠. 당연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탐욕 지수가 예전
전날보다 이제 39보다 24포인트 내린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 공포 단계로 들어갔고요.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는 거죠.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극단적 낙관주의, 낙관을 의미하고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투자 심리,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투자 심리의 반대로 생각하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공포 단계, 극단적 공포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공포를 여기서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포의 순간에 오히려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요. 투자를 잘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걸 항상 연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지금 투자 상태에서 내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아직 투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무리한 투자를 했을 경우가 두 번째예요. 이럴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만약 적정한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은 극단적 공포 상태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한 그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시 워즈윅이라는 오슬로윅이라는 이제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과거에 이 2016년도 패턴하고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굿뉴스는 2016년과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그때는 한 27%가 하락했는데 지금은 19%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패턴이라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바닥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 이제 배드 뉴스는 이게 바닥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바닥인지 아닌지, 바닥을 굳이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나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브 쉬프트 CEO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세계 장악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프 쉬프트의 최고 경영자 에릭 부어히스가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치가 저하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를 인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전망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온 이야기가 각국 정부는 언제까지고 통화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보조할 수는 없다. 이는 곧 정부 기관들의 지출 감소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권력 중앙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붕괴에 따른 미국 정부의 파산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했어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이제 미국 정부가 파산하면 정말 전 세계가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기에 비트코인이 부상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요.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 등 부채 현황을 봤을 때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항상 오죠. 항상 주기적으로 왔었던,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혹은 주식시장 붕괴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훌륭한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주식시장의 붕괴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비트코인을 훌륭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그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8,000달러 폭락 후에 전망, 여러 가지 또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봐야죠. 그때 제가 크립토블렛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바닥 지점을 찍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2017년도에 나왔던 급락이 출현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비슷하게 지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그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을 찍긴 했어요. 근데 이 가격대가 저점일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 이 가격대를 찍고 올라간다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긍정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맞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확신 같은 거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그 앤서니 팜플리아노, 이제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의 분석인데요. 이 모건크릭의 이제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전망은 뭐냐면, 전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이게 모두가 이제 동요를 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일종의 이제 추측값이고 단기적인 정확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리아노는 첨부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95에서 현재 70 아래로 내려온 후 오늘 다시 90으로 회복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해시레이트는 가격에 좀 더 연동해서 흐르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를 중요하게 또 살피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그 마이닝풀 BTC 탑의 CEO인 장조월은 웨이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7,000에서 8,000달러대의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하락 압력을 받아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반감기 강세장 이전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가는 걸 또 원치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정도로 이제 하락하는 걸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마이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은 현재 그 기술적 분석에서 삼각 수렴이 이제 벡트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매수와 함께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하락이 중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현재 비트코인은 8,300달러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이며 현재 잠재적인 상승 축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지지선이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는 거고, 지지선이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질 확률도 계산을 해 놓고 있어야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만약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죠. 자, 그리고 SEC 위원장 미 하원 청문회에서 리브라 증권 여부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의 이제 청문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리브라 증권 여부 결정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와 암호화 자산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입장을 내놓기 전 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증권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페이스북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증권법을 이제 적용받기 때문에 온갖 규제는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리브라는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열심히 또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규제가 지금은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지금도 다듬어 가야 될 게 많고 아직 결정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SEC 이제 클레이튼 위원장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적대적이거나 이걸 나쁜 것이다라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지금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